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예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 아프다고 하면 나이 때문이에요. 혈압 올랐다고 하면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기억력 떨어진다고 하면 연세가 연세니까. 정말 화나시죠?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같은 70세인데도 어떤 분은 50대로 보이고 어떤 분은 90세로 보여요. 심지어 80세인데 60대보다 젊어 보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어떤 어르신들은 1년에 1살씩 늙는데 어떤 분들은 1년에 5살씩 늙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노화 속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초간단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의료비를 10억 원이나 절약해주는 놀라운 효과까지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8세인데 55세로 보이는 할머니가 계세요. 반대로 62세인데 80세로 보이는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이 할머니는 매월 병원비가 5만 원도 안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매월 50만 원씩 병원비가 나와요. 평생으로 치면 정말 천문학적인 차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두 분이 5년 전만 해도 비슷한 건강 상태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래서 내가 빨리 늙었구나 하면서 완전히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 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5시, 6시에 일어나시는 분들. 젊을 때는 베개만 되면 잤는데 이제는 약 먹어도 안 되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면 부족이 바로 노화를 5배 빠르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매일 새벽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10년간 지속하셨어요. 잠은 짧게 자야 오래 산다 는 옛말을 믿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4시간이면 충분하다 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는 잠이 별로 필요 없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라고 말하더래요. 거울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나이 친구들보다 20살은 더 늙어 보였거든요. 특히 눈가 주름과 입가 주름이 너무 깊어져서 본인도 놀라셨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당뇨의 고혈압, 관절염까지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매월 병원비만 4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혈당약, 혈압약, 관절염 주사, 약통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심각하게 떨어져서 혹시 치매 오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호르몬이 우리 뇌의 세 군데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첫 번째,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요. 자제력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마가 위축됩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요. 아까 뭐 하려고 했지? 방금 뭔 말을 하려고 했지? 이런 일이 자주 생겨요. 세 번째, 편도체가 과활성화돼요. 화도 잘 내고 욕심도 많아지고 단 것, 짠 것만 찾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속 노화 식사를 하게 돼요. 자제력이 없어지니까 달콤한 것, 짠 것, 기름진 것만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이 이티처럼 배만 나오고 대사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김 할아버지도 정확히 이런 패턴이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점점 단 것만 찾게 되고 야식도 자주 드시고 특히 새벽에 잠이 안 온다고 과자나 라면을 드시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더라고요. 2년 만에 20kg가 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지방은 계속 늘어나고 노화세포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혈관도 손상되고 혈압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놀랍게도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충분한 수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도 제 조언에 따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8개월간 지속하셨거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개월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짜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 것을 그렇게 찾지 않게 됐대요. 4개월째부터는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8개월 후에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손자가 할아버지 젊어지셨네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병원비예요. 매월 40만 원 나오던 게 5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연간 420만 원을 절약한 거죠. 혈당, 혈압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관절염 통증도 크게 줄어서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더래요.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마음도 편해지고, 완전히 선순환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다양한 운동에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운동은 걷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 많으시죠? 젊을 때도 운동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이대별로 다른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60대부터는 걷기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75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년간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만 하셨어요. 운동은 충분히 했다. 고 생각하셨죠? 나는 매일 6,000보씩 걸었어. 운동 부족은 아니야.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숨이 자꾸 얕아지고 스트레스도 늘고 불안하고 긴장도 심해졌어요. 목과 허리는 항상 아프고 소화불량의 위식도 역류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기도 했어요. 운동은 하고 있는데 왜 이러죠?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물으시길래 확인해 봤더니 코어 근육이 완전히 약해져 있었어요. 코어 근육이 뭐냐면요. 둥근, 복근, 골반저 근육, 숨 쉬는 근육을 말해요. 이게 약해지면 방금 말한 증상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오래 앉아 계시면서 코어 근육이 현저히 약해져요. 걷기 운동으로는 이 근육들을 강화할 수 없거든요. 박 할머니한테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처음엔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죠. 이런 자세를 어떻게 해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2개월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4개월 후에는 소화불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목과 허리 통증도 크게 개선됐어요. 8개월간 꾸준히 하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것 같다. 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자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당당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키가 커진 것 같다. 고 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측정해보니 키가 3cm 늘어났더라고요. 척추가 펴지면서 원래 키를 되찾은 거죠. 60대부터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반드시 추가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에요. 60대부터는 근육량이 연간 2%씩 감소하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실제로 73세 김 할아버지는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근육량이 3kg 늘어났어요. 몸에 힘이 생긴 것 같다. 고 하시더라고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자,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계세요? 혹시 꼬리뼈로 앉아 계시진 않나요? 편한 게 최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척추 중립을 유지해야 해요. 앉을 때는 엉덩이뼈가 의자에 닿게 앉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최할아버지는 40년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꼬리뼈로 앉아서 허리가 완전히 C자로 굽어 있었거든요. 사무직으로 평생 일하시면서 편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게 독이 된 거죠. 목과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진통제를 3알씩 드셨어요.
심할 때는 5알까지 드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일시적으로만 좋아지고 금방 다시 아팠어요. 이 나이에 이런 통증은 당연한 건가 보다 라고 체념하고 계셨는데 자세만 바꿨더니 한 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엔 이렇게 앉으니까 오히려 불편한데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목이 안 아프네? 라고 하시고 3개월 후에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자세는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호흡도 개선되고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기분도 좋아져요. 자세가 바르면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등이 굽은 사람과 어깨를 펴고 있는 사람, 누가 더 젊어 보이겠어요? 지금부터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번째 비밀, 바로 올바른 식사법이에요. 가장 핵심은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단 것 빵, 떡, 국수, 감자, 흰쌀밥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라고 하실 텐데 이런 음식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악순환을 만들거든요. 실제로 69세 이 할머니는 건강하다고 매일 흰쌀밥 세 그릇에 된장찌개, 간식으로는 떡과 과자를 드셨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기운이 난다 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밥 2그릇, 점심에 밥 2그릇, 저녁에 밥 1그릇 반, 하루에 밥만 5그릇 반을 드셨어요. 거기다 간식으로 떡이나 과자, 빵까지. 혈당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더래요. 특히 식후 2시간쯤 되면 극도로 피곤해져서 꼭 낮잠을 자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또 단 것이 당기고 치매 오는 건 아닌지 무섭다 고 하시길래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당뇨 전 단계를 넘어서 당뇨 진단이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해요? 라고 물으시길래 식단부터 바꿔드렸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빵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단순당 대신 복합탄수화물로, 통곡물, 콩, 견과류, 채소, 과일 위주로 드시게 했더니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오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잠을 안 자도 괜찮아졌다고요. 한 달 후에는 기억력도 좋아지고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6.8%로 떨어졌어요.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도 안정되고 기력도 좋아지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겠다고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루로 갈지 않은 원형 그대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현미는 좋지만 현미가루는 안 좋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루로 만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효과가 흰쌀과 비슷해지거든요. 또 다른 예로 71세 박 할아버지는 건강하다고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셨어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과일을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당분이 급속히 흡수돼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과일은 그대로 드시고 곡물도 통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5번째 비밀은 정말 간단한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바로 선크림 바르기예요. 이 나이에 선크림이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하실 텐데 피부 노화가 전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74세 정 할아버지는 평생 선크림을 안 바르셨어요. 남자가 그런 걸 뭐하러 바르냐 는 생각이셨거든요. 농사일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어도 햇볕 쬐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60대부터 얼굴에 검버섯이 늘기 시작하더니 70대가 되니까 주름도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같은 나이 다른 분들보다 15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특히 이마와 볼에 검버섯이 너무 심해서 귀신 같다고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 피부과를 찾게 되셨는데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과 치료비만 1년에 200만 원씩 나왔어요. 진작 선크림을 발랐으면 이런 돈을 쓸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계세요. 선크림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암 예방은 물론 전체적인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SPF 30 이상,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걸로 티스푼 하나 정도 발라주시면 돼요. 그럼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충분히 합성됩니다. 손이나 팔 정도만 노출돼도 필요한 양은 충분히 만들어져요. 실제로 76세 김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매일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하셨는데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나이에 비해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6번째 비밀이에요. 이건 마지막까지 시청한 분들만 들을 수 있는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중용의 삶이에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라. 하루 한 끼만 먹어라. 찬물 샤워를 해라. 이런 극단적인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려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66세 한 할머니는 건강해지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운동하고 하루 한 끼만 드셨어요.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 하신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 고 믿고 계셨거든요. 처음 한 달은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다. 고 좋아하셨어요. 체중도 5kg 빠지고 주변에서 야윈 것 같다. 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셨죠. 그런데 2개월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3개월 만에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서 오히려 혈압이 20 올라가고 불면증까지 생겼거든요.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라고 물으시길래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지금은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며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드시는데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알겠다. 고 하시더라고요. 즐길 건 즐기고 절제할 건 절제하는 거예요. 잠, 운동, 머리 비우기.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충분한 수면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하기.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이 기본이에요. 두 번째, 나이대별 다양한 운동에 투자하기. 60대부터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세 번째, 올바른 자세로 척추 건강 지키기. 엉덩이뼈로 앉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네 번째, 단순당과 정제 곡물 제한하기. 흰쌀밥, 빵, 과자 대신 현미, 통곡물, 채소 위주로. 다섯 번째, 선크림으로 피부 노화 방지하기. SPF 30 이상으로 매일 발라주세요. 여섯 번째, 중용의 삶으로 균형 잡기. 극단적인 것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6가지만 지키면 노화 속도를 5배 늦출 수 있고 평생 의료비를 10억 원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한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모든 습관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6가지 중에 몇 개를 지켰는지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6개 다 지켰으면 동그라미, 5개 지켰으면 세모, 4개 이하면 X. 이런 식으로요. 한 달 평균이 4개 이상이면 성공이에요. 처음에는 2에서 3개도 괜찮아요. 점점 늘려가면 되거든요. 78세 조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셨는데 게임하는 것 같아서 재미있다. 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동그라미 치는 재미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몸에 배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매일 동그라미를 그리신다고 해요. 달력에 동그라미가 많아질수록 기분이 좋아져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칭찬 스티커 받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지켜봐 주세요. 첫 한 달은 적응 기간, 둘째 달은 변화 시작 기간, 셋째 달부터는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하실 수 있어요. 80세에도 20년 젊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오신 거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생체 나이거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말 유익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자녀분들이 보시는 경우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이런 정보야말로 진짜 효도거든요. 그리고 댓글에
저는 수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식단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응원 메시지 남겨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또한 뇌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운동, 그리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실천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젊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